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순천을 찾아 신당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개혁신당의 전남권 공약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논의했던 정의당과 녹색당이 연합정당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연대를 통해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총선에 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 예비후보들을 살펴봅니다.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물김 위판액이 3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남도는 김수출 증가와 폐병 발생률 저하가 생산량 증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이 광주에 이어 순천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조례사거리 일대에서 신당 알리기에 집중했는데요. 이후에는 정책간담회를 통해 개혁신당의 전남권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1일 아침 7시 30분. 순천을 찾아 정책 홍보에 나선 개혁신당 지도부. 신당의 마스코트와 같은 작은 트럭 뒤에 올라탄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은 수백여 명의 차량 운전자들 앞에서 신당에 대한 관심을 독려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거대 양당의 갈라치기와 혐오 정치에서 벗어나 오직 정책으로만 승부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후 이어진 개혁신당 정책홍보 기자간담회. 이 대표는 개혁신당을 호남의 제2당 위치로 안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호남권은 그동안 민주당과 진보당 또는 민주당과 정의당만 경쟁하는 정치 구도를 보여왔다며 이제는 개혁정당과 비개혁정당의 대결 구도로 호남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2당의 위치에만 올라서면은 저희가 광주에 쇼핑몰 만들어낸 것처럼 이번에는 순천에서 진짜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개혁신당은 전남권 공약으로 여수와 순천, 광양 행정구역 통합을 염두에 둔 광역전철 개통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전남권 의대 신설과 더불어 중학교부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숙형 책임학교 실현을 약속했습니다. 순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당의 공식 입장으로 순천 분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광역전철 같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구체적인 얘기들을 하는 것이 저희 개혁신당의 정체성에도 딱 들어맞는 일이다.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 제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양향자 원내대표는 지난해 전남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에 실패한 요인으로 낙후된 정주 여건을 꼽았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전남에 정주 여건만 갖춰질 수 있다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속 청년들의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서는 일자리와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재 육성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반도체 특화단지에 대한 그런 함께 힘을 모으는 일, 그리고 정주 여건을 갖추는 일, 이런 것을 함께 확실하게 힘을 모아주신다면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치 보는 정책,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는 정치를 배척하고 오직 정책으로만 승부하겠다는 개혁신당 지도부. 정당의 중요 가치와 그 정당이 내놓는 인물로 평가해달라며 전남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합당을 논의했던 정의당과 녹색당이 녹색정의당으로 선거연합정당을 구축해 총선에 임하기로 했습니다. 녹색정의당 전남도당은 1일 전남도 의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녹색당과 정의당의 통합보다는 서로 연대를 통해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은 각 정당의 존재를 지우는 부정이 아닌 함께 가치를 나누는 사례로 만들어
양당 기득권 다툼이 아닌 새로운 정치 체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전남 지역 물김 위판액이 3천억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4년산 물김 위판은 지난해 10월 해남에서 첫 위판을 시작해 진도와 신안 순으로 진행됐으며 현재까지 고흥 1,112억 원, 진도 740억 원, 완도 489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전남 지역 김 양식 면적은 양식 품종 가운데 가장 넓은 617km제곱미터로 서울시 면적보다 큽니다. 전남도는 올해 김 수출이 대폭 늘어나면서 재고가 줄었고 채묘 초기 갯병 발생률이 낮아 높은 생산고를 올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해남안도 진도 선거구 예비 후보들을 살펴봅니다. 후보들의 주요 공약이 무엇인지 장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 완도, 진도 선거구에는 모두 7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친 가운데 후보들에게 주요 공약을 물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일 때 선을 그어놓은 목포에서 KTX가 해남, 완도를 걸쳐서 제주까지 연결되는 그 KTX 노선을 조기 착공해서 해남도, 완도도 KTX 시대를 열겠다. 2024년도 우리 지역에는 국가 정책 사업인 계발전 특구 지정과 목포 제주 간 고속철도 기본계획 신청이 있습니다. 이 두 정책이 추진된다면 기후재난 위기와 지역 소멸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습니다. 농수축산업 관련해서 국가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관광 자원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서남권 관광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해남까지 고속철도를 건설하겠습니다. 수도권 접근성을 현저히 개선하면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남도 3군이 활력을 띠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상님들이 줬던 우리 한민족 우수서, 이것은 발효문화로부터 시작되고 생명 식량 산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바다, 해저류 탄소 배출권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입법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아리백에 대한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도권에 있는 공장들이 이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특별 품위 유지비로 기초연금 외에 60세부터 70세까지는 20만 원 월, 70세부터 80세까지는 30만 원, 80세부터 90세까지는 40만 원. 다음은 후보들에게 지역 현안과 해결책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결혼하고 싶고 또 아이 낳고 싶은 그러한 정책을 써야지 어디 뭐 애 낳았다고 돈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애 낳지 않습니다. 보육과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공무원 수준으로 개정하여 1인 최소 3년을 보장하되 국가가 휴직 기간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단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이런 보육 시스템을 마련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간에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이런 것도 많은 도움이 될 수는. 독일을 보면 18세까지 의료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독일의 그런 좋은 선진적인 그런 그 지원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그걸 법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해남, 완도, 진도 글로벌 농업학교 유치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유치와 생명 식량 산업의 보고로 육성하면 저절로 농어촌에 대한 입학생, 학생, 어린이 모두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지역에 좋은 일자리들이 와야 되는데 그것이 소규모라도 지역으로 와서 일자리가 갖춰진다면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게 되고 그러면 지역에서 이제 출산율도 증가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개 군이 힘을 합쳐서 관광벨트를 구성도 하고 인구를 벌릴 수 있는 것은 첫째는 조그마한 기업이 동조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새로운 기업 친화, 가정적인 이 운동을 제가 주장하고 싶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는 4월 10일에 치러집니다. 오늘은 우리 선거의 역사와 함께 우리 국민, 유권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투표에 참여했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총선의 시작은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해방 후 처음 치러진 재헌 국회의원 선거였습니다. 당시 의원 수는 200명, 투표율은 무려 95.5%로 총선 역사상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과 4.19 혁명을 거쳐 1960년 제5대 총선이 치러집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양원제가 실시됐고 투표율은 84.3%. 여전히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이듬해 5.16 군사정변으로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음 선거로 넘어갑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6대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175명으로 대폭 줄었고 투표율은 72.1%, 이전 총선보다 12% 넘게 투표율이 급락했습니다. 1973년 유신 헌법에 의해 치러진 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 출마가 허용됐고 한 선거구당 의원 2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가 시행됐습니다. 71.4% 투표율, 6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70%대를 보였습니다. 시간을 좀 더 뒤로 가보죠. 1988년 서울올림픽이 열린 해 치러진 제13대 총선. 제도적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후 최초로 치러진 총선입니다. 의원 정수는 299명으로 한 선거구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로 전환됐습니다. 투표율은 75.8%를 보였네요. 자, 이제 2000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6대 총선, 20세기의 마지막 총선이었습니다. 투표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57.2%. 정치적 무관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이때부터 후보자의 전과 기록이 공개됐고 부재자 투표 안내문이 발송됐습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는 투표율이 46.1%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역대 총선 최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19대에 들어서는 국회의원 300인 시대가 개막했고 총선에서 첫 사전투표가 도입된 20대 선거를 거쳐 21대 총선에서는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집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던 18대 총선 이후 투표율은 꾸준히 올라 지난 총선에서는 다시 60%대 투표율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77년을 이어온 대한민국 선거사는 대의 민주주의가 자리 잡는 역사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선거를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힘은 여전히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박희붕입니다. 목포시가 글로벌 브랜드인 하얏트 호텔 유치에 나섰습니다. 목포시와 하얏트 호텔, 시행사 인파스는 1월 31일 목포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목포 호남동 67번지 일원에 호텔 조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규모는 객실 170여 개를 갖춘 4성급 형태로 조성될 예정이며 오는 2027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